자, 저 원가 그 회계 12번까지 문제 이어서 이번 파트는 세무회계 부가세죠. 해당되는 이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13번이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정정사유가 아닌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일단 음, 부가세법상에서 사업자 등록증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사업자 등록증에서 여기서 글씨 뭐라도 한 개라도 바뀌면 한 글자라도 바뀌면 이 사업자 등록증 정정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거 보면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주소가 바뀔 거예요. 사업장 소유지 있죠. 사업의 종류에서 업태 종목 추가가 되던 제외가 되던 어떤 간의 변경이 생기면 다 사업자 등록증의 정정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상호가 변경되고 사업자 등록증 상에서 여기 사업자 등록증 글자 한 글자라도 바뀌면 사업자 등록증 정정 사유가 된다고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상호 변경, 사업장 주소 변경, 그다음에 사업 종류 변경 다 해당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네 번째 거, 증여로 인해서 사업자의 명의가 바뀌었다는 것은 사업자의 명의라고 그랬죠. 이건 개인 사업자를 얘기해요.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의 대표가 변경이 되면 얘를 갖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좀 구분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나와 있는 그 개인 사업자가 그 사업을 증여를 했대요. 증여를 하게 되면은 전 대표가 있겠죠. 전 대표가 이런 변경이 돼서 변경된 대표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얘가 사업자 등록증 정정사유, 즉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증여는요, 여기 사업자 등록증 정정사유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 폐업 처리예요. 폐업 사유. 그래서 증여로 하게 되면 이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자 등록증은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아야지 돼요.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이 증여인 상황에서는요, 사업자 등록증 정정 사유가 아니라 폐업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에요. 자, 하나 구분하셔야 될 것은 두 번째, 증여가 아니라 만약에 상속일 경우에요. 상속일 경우에는 전 대표 있는 건 똑같지만 상속이라는 말은 이 대표가 사망했다는 뜻이고 이 사망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변경된 대표가 된다면 대표로 됐다면 얘는 바로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게 정정 사유가 된다고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유는 증여와 상속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사업체가 지금 증여됐을 경우에는 전 대표 먼저 번에 대표로 돼 있던 이 사람이 생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생존해 있다는 뜻이라는 얘기죠. 생존해 있다 보니까 새로 이렇게 대표가 된 이 사업자 대표가 있어도 지금 많은 다른 사람들 제3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대표야, 이 사람이 대표야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또 변경이 됐어도 이 대표가 증여를 해놓고 이 회사의 대표 행세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여인 경우에는 전 대표도 생존하고 새로이 변경된 대표도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증여의 경우는 아예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 사유로 해서 폐쇄하고 신규 발급을 받으라는 겁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자 명의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혼동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정정 사유로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두 가지가 부가세법에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대표자 변경된 경우 그것도 하나 할까요? 말 나온 김에 만약에 법인인 경우요. 법인의 대표가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돼요? 법인의 대표는 법인 자체가 인격체예요. 그래서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만 바뀐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 등록증 정정 사유로 둡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 명이 바뀌면은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폐업하지 않아도 되고요. 정정 사유예요. 법인인 경우에는 왜 법인이 바뀐 게 아니라 개인이 바뀐 거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구분되시게 되면 요 세 개가 그나마 배우실 때 좀 어려웠던 항목이었을 텐데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가볼게요. 14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이라는 것은 세율이 0%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세율이 0%.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는 공급가액이 100만원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 부가세 세율, 세액이라고 그러죠. 세액 10%인 10만원. 세액을 이렇게 계산하게 된단 말이죠. 10% 계산을 해서. 그런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이 세율이 10%가 아니라 몇 %를 적용한다? 0%를 적용하는 상황을 우린 영세율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두 번째, 영세율은 수출 산업을 지원하는 효과. 세금을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또는 지원하기 위해서 영세율을 사용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영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완전 면세를 기대할 수 없다. 자, 영세율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경우죠.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도 영세율이고요. 이것도 하나 설명을 좀 다시 정리를 해드려 볼 테니까 잘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A라는 회사가 있고요. 여기 B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국외라고 할게요. 여기는 국내에 있는 수출 기업이에요. 수출회사. 이거는 말 그대로 외국이에요. 국외. 그리고 여기는 수출하는 기업에다가 제품을 납품 회사예요. 국내 회사죠. 국내 납품 회사. 자, 이 납품 회사가요. 우리 국내 수출하는 기업으로 재화를 공급해요. 재화 공급을 하고요. 재화 공급을 하게 되면 만약에 금액이 100만원짜리였다고 100만원짜리 재화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영세율이 적용되니까 영세율을 0% 세율을 적용해서 공급가액만 표시가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국내 납품회사에서 국내 수출기업으로 재화를 공급했기 때문에 이때 근거는
구매 확인서 또는 내국 신용장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납품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 여러분 많이 입력해 보셨죠? 여기서는 매출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0%로 당연히 매출세액이 없게 되고, 국내 기업에서는 매입세액이죠. 매입세액이 당연히 0%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매출세액도 0%, 매입세액도 0%,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완전 면세 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완전 면세 제도는 바로 이 영세율을 뜻하는 거고요. 영세율. 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 국내 수출 기업에서 이제 이렇게 국외로 직접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직접 수출을 하게 되면 외국 기업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국외 외국에다가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출했다는 그 증빙서류 그거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수출과 관련된 수출시적 명세서라든지 수출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이 이제 세무 2급에서 그 서식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국내에 있는 회사에서 국내에 있는 수출기업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기 3번에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완전 면세를 기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완전 면세가 되는 겁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여기 보기는 3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영세율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 구현되는 제도다 그랬는데, 자, 수출되는 재화를 갖다가 납품회사에서 국내 수출하는 기업으로 공급가액만 표시해서 납품을 했고, 이 수출 기업은 이 재화를 국외로 그대로 수출을 한다고 하면은 국내에서 발생한 세금은 전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출한 그 재화를 국외에서 재화를 수입한 다음에 그 국외 자국 내에서 소비할 때 자기네 그 세율을 부과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 된다. 우리는 제품의 가격만 받고 수출한 다음에 그 나라에서 그 수입된 물건을 소비할 때 그때 세율을 자기네 나라에 따라서 그 소비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단 말이죠.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 구현되는 제도다.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걸 얘기했지만 반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입할 때도 똑같아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건은 그 나라의 세율 반영되어 있지 않고 원래 재화 가격만 갖고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화가 국내에서 소비될 때 10%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반대되는 개념은 생산지구 과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가세법에서는 생산지국, 즉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가지세법에서는 여기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고, 생산지국 과세 원칙은 우리나라 부가세법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번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 마지막 문제죠. 15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될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얘기했어요. 영수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우선 약식 세금 계산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약식 세금 계산서에서는 그 공급받는 자 있죠? 공급받는 자,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그 금액이 공급 대가로 표시가 된다는 것. 이 세 가지 특징이 영수증인데요. 보통 이 영수증은 왜 이렇게 주느냐면 이 영수증을 받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일반 개인들이에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개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영수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소매업, 도매업, 그 다음에 목욕, 이발, 미용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이렇게 뭐 거창하게 나왔지만 지금 일반 개인들이 이용하는 곳이 어딘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소매업, 소매업 대표적인 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마트들이에요. CU 같은데 할인마트 뭐 이런 거 그런 곳들 있죠. 다 소매업이에요. 즉 개인을 상대로 해서 물건을 파는 그런 사업장들을 우리는 그런 곳에서 개인들한테 영수증을 갖다가 주지, 발급해서 주지, 세금계산서를 개인들한테 준다 한들 의미가 없더란 말이죠. 부가세 신고할 대상들도 아니기 때문에 소매업은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죠. 목욕, 이발, 미용업도 그렇죠. 입장권도 일반 개인들한테 발행해 주죠. 그런데 여기 도매업, 이 도매업은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 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는 영수증 발급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우리 증빙서류, 적격증빙 있죠. 여기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발행해야지만이 그 세금, 매입세액이 됐던 매출세액이 됐던 부가세 신고되는 그런 증빙서들을 발급해 줘야 돼요. 자, 여기 영수증과 관련돼서 제가 정리 간단하게 해놓은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복습하시라고 제가 요거 같이 띄워놨습니다. 문제 푸시면서 교재 찾거나 또 이거 찾아서 공부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요 문제와 관련돼서 요것을 복습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 관련된 거 나올 때 찾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 110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15번까지 세무회계 관련된 것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10회 실무 관련된 문제 실기 파트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